네, 정말 천인공노할 일, 저희가 그 뉴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중학생 살인 사건,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어머니의 옛 연인과 그 지인입니다. 자,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우리 평론가님께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참 기사로 보면서도 가슴이 무너졌던 사건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이 가해자가 사실 이 피해자 중학생 아들의 이 모친과 동거를 했던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뭐 상습적인 폭력과 뭐 폭언 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경찰에게 보호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해자가 이 본인의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모친에게 복수를 한다고. 아니, 여기서 복수라는 단어가 저는 도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자신과 헤어지고 이별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한다는 명분으로 무단으로 가택에 침입해서 중학생에 불과한 이 전 연인의 아들, 피해자를 결박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피의자들의 모습이 찍힌 화면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무단으로 침입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지인도 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정황 등을 제가 언론 보도로 봤을 때 절대 우발 범행일 수가 없는 아주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그렇죠, 이런 판단이 들고, 미성년자인 중학생 아들이 범행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 등에서도 보다 이 사건을 엄중하고 좀 엄격하게 판단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뭐 방금 전에도 짧게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우발 범행이 아니라는 것이 경찰에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청테이프도 미리 사고 저희 취재 결과도 좀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계획범죄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님. 근데 그리고 지금 그 CCTV 화면이겠죠. 저걸 봐도 문이 우연히 열려 있었다. 그래서 지나가다 그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집안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뭐 이 피해자랑 맞닥뜨렸다,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저걸 보면 아주 애써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침입을 한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저런 건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연히 뭐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서 맞닥뜨렸다가 아니라 저렇게 노력해서 들어가는 건 우발적인 범행이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제 그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100m 내에 그 접근 금지도 해달라고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스마트워치라고 아주 위험할 때 누르는 그거를, 사실 그게 여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부서 간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이 어머니한테, 모친한테도 지급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걱정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복수를 한다고 하니까 어떡하지 걱정을 하니까 아들이 엄마 내가 제압을 할게 라고 씩씩하게 엄마를 위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진작에 그 신변보호 요청하고 했을 때 스마트워치라도 제대로 주고 했으면 그래도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저 중학생 정도 됐으면 좀 버틸 수 있었을 거거든요, 경찰이 올 때까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거는 한 사람의 그게 아니라 저 아이가 저렇게 됨으로써 모친까지 정말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가정폭력 내지는 이렇게 사실혼 상태, 동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엄격하게 좀 이렇게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이게 가정 내의 일이니까 우리가 사생활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공권력이, 이런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자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그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의젓한 아들 어땠는지 그 피해자 어머니의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저 인간이 와서 또 때리고 갔다면 또 열받아서 또 파출소 신고하고 하면서 항상 그랬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애가 다 멍든 거 보니까 이거는 잔인해도 저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방금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보호 안 된 이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 이 제주 사건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경우 허다했습니다. 계속 지적했는데 안 고쳐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의 책임은 절반은 저는 경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변보호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CCTV를 이제 2대를 설치했다는데 이것도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녹화라는 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 뭐 다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대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지금 이 워치도 그거 지급이 안 돼가지고 당장에 달려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피의자가 사실상 보복 범죄를 많이 했던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과가 이미 네. 있고 특히나 이제 사귀었던 사람에 대한 보복, 이것이 습관적으로 돼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방치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방송 용어가 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최고수의 처벌을 받아서 이 16살 어린애 좀 한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다시 연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이 좀 나올까요? 저는 좀 전향적인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이 신상 공개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서 열리지도 않았다, 이런 피해자 측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어떤 범행의 이 방법이라던가 이 범행의 어떤 우발성, 계획성 이런 부분보다도 범행 대상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중학생이라는 점에 네.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사람,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꽤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해서 추후에 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의 여지를 막는 게 훨씬 더 공익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요. 지금 얘기가 나온 게 피의자가 유치장에 잡혀 들어와 있는데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유치장에 수감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들어가서 같이 밤을 샜다고 해요. 이 피의자는 누워서 잠을 자고 경찰관은 옆에서 밤새 지키고,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인 겁니까, 변호사님?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제 자해를 했다고 해요. 피의자가 자해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자해를 막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서, 사실 경찰관들은 벌을 서는 거죠.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이제 피의자는 누워 있는데 누워서 자는 척을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경찰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계속해서 자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경찰관도 인권이 있는데 침해가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인 요소, 어느 쪽의 인권 침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논의하는 내일 신상 공개 여부 결정은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